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빗썸에서 여러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차트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제 핸드폰입니다. 빗썸 앱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거래 수수료 무료 선언. 공짜 좋아하는데 우리들. 안 볼 수가 없죠? 바로 가기. 자, 공짜로 거래를 하게 해준다? 창립 10주년 기념 거래 수수료 무료 선언, 첫 번째로 이벤트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절로 공짜는 아니고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짜라니까 거래하실 분들은 혜택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게 빗썸의 앱이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 휴대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쓰기 쉬워야 되는데 이번에 대폭 기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일단 열어보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예전에는 이 인터벌이 위에 있었는데 이걸 밑으로 내렸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바로 눌러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거래를 해야 되니까 밑에 인터벌 중에 5분 이렇게 써 있죠. 5분 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눌러서 1시간 봉, 또 4시간 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일봉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이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시간 봉, 1시간 봉, 또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5분 봉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좁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 선들이 지나가고 있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만 잘 사용해도 기본을 할 수 있다. 이동평균선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선들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이동평균선 체크되어 있죠? 설정을 누르고 7, 14, 30, 90 이렇게 4개의 이동평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7만 남겨놓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저장.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격 움직임이 7일 이동평균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하방으로 뚫렸을 때는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도 특정 구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정확하게 튕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좀 큰 인터벌로 봤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를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른 이동평균선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0일, 30일. 일단 요거만 한번 보면 90일 같은 경우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 저항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이 인터벌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인터벌을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0일, 200일, 이렇게 저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선들이 아까보다 좀 뭉툭하죠. 부드럽게 가는데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지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자, 보라색깔 200주 이동평균선. 이건 장기 투자자들, 펀더멘트를 보는 마이클 셀러라든지 캐시 우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주목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나 매수 찬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0주 이평선을 닿을 때가 있죠. 이때마다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였습니다. 2018년 말, 그리고 코로나 당시
20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꽤 긴 시간 동안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 20주 이동평균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니까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은 밑으로 뚫렸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이걸 빨리 뚫고 올라서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 되어서 튕겨져 내려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50주 이동평균선도 매우 중요한데요. 상승장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50주 이평선에 부딪혀서 또 한번 튕겨주고 그리고 결국 하방으로 뚫었을 때는 강한 저항이 되어서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봉으로 보시고 20주, 50주, 200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중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봉 그리고 4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본인 성향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거래량이 나와 있죠.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뚫었을 때 이 거래량과 함께 뚫어야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있다, 방향성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는 뚫어도 별로 힘알이 없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기간별로 나오는 거래량이고 가격대에 따라서 거래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 저장, 파란 색깔 막대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만큼 있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10에서 1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장.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가 좀 잘 보이죠? 그래서 보면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었다. 거래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지지나 저항이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를 별로 안 했으니까 나중에도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면 거침없이 그 구간을 지나가 버리고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에서 또다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다른 지표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는 없애고 MACD, RSI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인데요. 거래량은 빼고 저장. 먼저 MA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가지고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상승 추세다. 그런데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번 또 튕겨 올라갔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이 힘이 꺾이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계속 못 올라가고 멈칫 버거워하고 있으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꺾이다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다시 또 하락 추세가 꺾이면서 또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MACD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SI. RSI는 상대 강도 지수. 점선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아래 30의 점선이 있고요. 70의 점선이 있는데 70 위로 올라섰다. 그러면 과매수 되었다. 30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과매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과매도 된 상황이 있죠. 30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때가 6월 14일입니다. 2023년이고요. 이때 과매도 되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30 아래로 갔을 때는 대부분 기회였다. 이때도 30 아래로 내려갔죠. 이때도 기회였을까? 8월 18일 정도. 그런데 반등을 했다가 또 더 빠졌어요. 그래서 RSI만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다른 시장의 여러 요인들, 다른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역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자, RSI가 위에 다 있을 때 70 위로 그러면 과매수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70 정도 갔다 그러면 좀 많이 위험한 거고
상승장이다. 지금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70 위로 가서도 한참 갑니다. RSI가 70을 넘어서고 나서도 더 올라갔죠. 그리고 잠깐 빠졌다가 RSI가 또 70 위로 한참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RSI만 갖고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봉으로 보면 RSI가 70을 뚫고도 한참 더 올라갔습니다. 2021년 4월. 굉장히 뜨거웠었죠, 이때.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RSI 70 넘어도 한참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2017년에도 큰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죠, 2017년이. 이걸 비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세팅에 가셔서 화면 정보, 로그 차트. 로그 차트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적인 상승과 상대적인 하락, 퍼센트로 보여준다. 그래서 2017년 당시 무시무시한 상황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다른 코인을 한번 골라볼까요? 위에 비트코인을 누르신 다음에 니프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똑같이 보고 있고요. 이동평균선 20주, 50주, 200주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20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역시. 그리고 50주에서 저항으로 튕겨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니까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빗썸 10주년 기념 축하드리고요. 언제나 투자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최고의 거래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빗썸 사용자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